어제 대한애국당 천안에서 대기 집회를 했죠. 거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네요. 어느 때가 되면은 3.1절에 나왔던 그 숫자보다 2배 나올 그 시절도 오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이런 거 했죠. 방송장악 음모 분쇄, 이런 이제 보고대에 비슷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장악 하면은 어때요? 좀 와 닿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중요하게 아닌 걸로 느껴집니까? 이제 개개인적으로 느껴볼 때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당장에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왜 이루어진 겁니까? 모두 언론이 한 목소리에 한 기사를 내버려 가지고 그 탄핵이 된 거예요. 그 언론 기관 중에 서너 곳만 그렇게 안 했어도 이 탄핵이 안 이루어집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돌지도 않아요. 모든 곳에서 같이 떠들어 버리다 보니까 저 높은 사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까지 다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거의 모든 언론기관이 노조로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노조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 그러기 전에는 이 언론에서는 이 소리 하면 또 저 소리 하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그렇게 됐지를 않았는데, 이게 장악되다 보니까 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방송이나 기존 언론들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인터넷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도 장악돼 버렸다는 거죠. 만약 어느 한 곳만 안 그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어떻게 장악됐습니까? 우선 그 많은 사람이 본다는 네이버 뉴스란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나오는 언론 기사, 그 회사들 이름 딱 보세요. 그거 보면 압니다. 다 장악됐구나 하고. 거의. 자, 그런데 유튜브가 어디고 거기는 어떠지? 거기도 그쪽이 더 많아요. 그쪽이 더 많습니다. 이러니 대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론이 한쪽으로 딱 기울여져 버리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겨우 MBC나 KBS는 노조가 이렇게 3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곳 정도는 조금 다른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공격 대상이거든. 그러면 공격한 쪽은 어떻게 합니까?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 적폐 청산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니들은 적폐다 이라고, 공정방송 안 한다 이라고. 그러면 공격당한 쪽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너희들이 적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적폐일까요? 누가 적폐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장악 문건이 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거기는 이제 쭉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가 들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거기 이런 거죠. 이제 전희경 의원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장악 문건을 실행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거죠. 또 지난 5일에는 언론학자 467명이 공영방송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이제 이런 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금년 11월 올해입니다. 방송사 이제 제어허가 심사 시 그때 조건부 제어허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장과 이사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학계를 동원해 퇴진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내용. 이제 그렇게 하고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론 장악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이게 언론노조입니다. 바로 200여 개 시민단체가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벌이는 행사를 이제 범국민적 차원으로 이제 키운다 이거의 승화. 그게 뭡니까? 촛불 집회를 또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이제 논의돼야 된다, 이런 것도 명시돼 있어. 그리고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 업무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행위, 묵인 뭐 이런 거 등등 비리를 부각해야 된다, 이제 찾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사직에서 퇴출시킨다. 그 이제 고전적인 방법들이죠. 비리. 자, 이런 것이 이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언론노조가 2016년 5월에 국정원
MBC 파업 불법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원세훈 전 원장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파업에 개입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MBC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저기 인사들이 나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위에서도 말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것이 이 문건 발견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어떤 게 있다든지 청와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건 반대로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2년 내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이거 규정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뭐 우파 정당들 어떨까요? 아마 일회용으로 그러다 말지 어쩔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할지. 블랙리스트 이것 때문에 또 탄핵 정부 때 블랙리스트 작성했다 이래가지고 그 작성자들 또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헌법 위반이라고. 일단 불법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MBC 파업 등등에 뭔가 개입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문건 같은 거 그건 어떤 처벌 받아야 될까요? 원래 과거로부터 어떤 재단을 장악한다. 재단, 학교 법인이 됐든 방송이든 어떤 재단을 장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지요. 재단 이사직만 교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단 장악돼요. 그 큰 재산이든 모든 관리권이 이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사진만 교체하면 끝납니다. 정관이 어떻고 정관도 이사진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바꿔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학교를 장악한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리저리 조사한 거 학생들한테 퍼뜨립니다. 이런 비리가 있다. 저 이사장한테 이런 비리가 있어. 그럼 학생들은 순수하니까 막 붕괴하죠. 그럼 학생회를 중심으로 막 들고 일어납니다. 뭐 교무처 학생처 막 장악합니다.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틀 3일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 또 터뜨립니다. 아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럼 국민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게 되면은 결국은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돼. 그 법적으로 파견되게 돼 있거든. 정상화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사진을 압박하게 되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저렇게 한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털다 보면 이사진은 그 비리들이 있어요. 그러다면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손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범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막 관여하고 물론 이제 앞에서 뛰고 시위하고 하는 건 이제 그 회사 내의 직원이 하든지 학교 내의 학생이 하든지 이렇게 하죠. 대신에 이제 밖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코치를 하고 언론에서 쏴주고. 그럼 국민들은 또 그런가 보다 그래요. 내막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 학교 아니면 저 재단 속이 구려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는가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악하는 쪽에는 목적은 저 시커먼 데 따로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렇게 밖으로 안 하고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공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와요. 말하자면 물결이 파도가 밀려들듯이. 그러니까 정말 한쪽의 말대로 공정 언론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체 언론이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공정 언론이면 돼요. 중립적으로 공정 언론이면.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 딱 기울여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언론이 막 한포 사경을 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뒤흔들어서 엎어서 바꿔서 마음대로 구성해도 국민들이 알 도리 있습니까? 그래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개혁한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군대를 그런 식으로 바꿔 대기 시작해도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군대 개혁하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종교기관도 막 그렇게 압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곳에도 다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국민들도 절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뭐 언론 그런 거 내하고 뭔 상관 있어. 그건 큰일 나요. 그 언론이 한쪽으로 끼울려져 잘못되면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모두 그 피해가 내한테 돌아오기. 그 나라는 것은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 판사검사 다 언론 기자 다 우리 국민 서민 다 납니다. 그 한투로 돌아오니까요. 이제 왜 돌아올지 모르면 당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건 늦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언론은 옆으로 끼울려지면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끼울려진 언론이 북한 추종 세력에 의해서 압도되고 이용당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알지 못한 사이에 스스로 멍해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너희들이 적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적폐일까요? 누가 적폐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장악 문건이 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거기는 이제 쭉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가 들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거기 이런 거죠. 이제 전희경 의원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장악 문건을 실행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거죠. 또 지난 5일에는 언론학자 467명이 공영방송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이제 이런 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금년 11월 올해입니다. 방송사 이제 제어허가 심사 시 그때 조건부 제어허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장과 이사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학계를 동원해 퇴진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내용 이제 그렇게 하고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론 장악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이게 언론노조입니다. 바로 200여 개 시민단체가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벌이는 행사를 이제 범국민적 차원으로 이제 키운다 이거의 승화. 그게 뭡니까? 촛불 집회로 또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이제 논의돼야 된다. 이런 것도 명시돼 있어. 그리고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 업무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행위, 묵인 뭐 이런 것 등등 비리를 부각해야 된다. 이제 찾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사직에서 퇴출시킨다. 그 이제 고전적인 방법들이죠. 비리. 자, 이런 것이 이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언론노조가 2016년 5월에 국정원 MBC 파업 불법 개입했다. 그래가지고 온세훈 전 원장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파업에 개입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MBC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저기 인사들이 나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위에서도 말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것이 이 문건 발견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어떤 게 있다든지 청와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건 반대로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2년 내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이거 규정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뭐 우파 정당들 어떨까요? 아마 이에 대한 성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 장악하면은 어때요? 좀 와 닿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중요하게 아닌 걸로 느껴집니까? 이제 개개인적으로 느껴볼 때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당장에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왜 이루어진 겁니까? 모두 언론이 한 목소리에 한 기사를 내버려 가지고 그 탄핵이 된 거예요. 그 언론기관 중에 서너 곳만 그렇게 안 했어도 이 탄핵이 안 이루어집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돌지도 않아요. 모든 곳에서 같이 떠들어 버리다 보니까 저 높은 사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까지 다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거의 모든 언론기관이 노조로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노조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 그러기 전에는 이 언론에서는 이 소리 하면 또 저 소리 하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그렇게 됐지를 않았는데 이게 장악되다 보니까 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방송이나 기존 언론들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인터넷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도 장악돼 버렸다는 거죠. 만약 어느 한 곳만 안 그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어떻게 장악됐습니까? 우선 그 많은 사람이 본다는 네이버 뉴스란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나오는 언론 기사 그 회사들 이름 딱 보세요.
그거 보면 압니다. 아, 다 장악됐구나 하고. 거의. 자, 그런데 유튜브가 어디고 거기는 어떠지? 거기도 그쪽이 더 많아요. 그쪽이 더 많습니다. 이러니 대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론이 한쪽으로 딱 기울여져 버리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겨우 MBC나 KBS는 노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곳 정도는 조금 다른 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공격 대상이거든. 그러면 공격한 쪽은 어떻게 합니까?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 적폐 청산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니들은 적폐다 이라고, 공정방송 안 한다 이라고. 그러면 공격당한 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너희들이 적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적폐일까요? 누가 적폐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장악 문건이 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거기는 이제 쭉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가 들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거기 이런 거죠. 이제 전희경 의원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장악 문건을 실행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거죠. 또 지난 5일에는 언론학자 467명이 공영방송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처벌받아야 될까요? 원래 과거로부터 어떤 재단을 장악한다. 재단, 학교 법인이 됐든 방송이든 어떤 재단을 장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지요. 재단 이사직만 교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단 장악돼요. 그 큰 재산이든 모든 관리권이 이사한테 있기 때문에 이사진만 교체하면 끝납니다. 정관이 어떻고? 정관도 이사진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바꿔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학교를 장악한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리저리 조사한 거 학생들한테 퍼뜨립니다. 이런 비리가 있다. 저 이사장한테 이런 비리가 있어. 그럼 학생들은 순수하니까 막 붕괴하죠. 그럼 학생회를 중심으로 막 들고 일어납니다. 뭐 교무처 학생처 막 장악합니다.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틀 3일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서 또 터뜨립니다. 아,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럼 국민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게 되면은 결국은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돼. 그 법적으로 파견되게 돼 있거든. 정상화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사진을 압박하게 되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저렇게 한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털다 보면 이사진의 그 비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면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손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범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막 관여하고, 물론 이제 앞에서 뛰고 시위하고 하는 건 이제 그 회사 내의 직원이 하든지 학교 내의 학생이 하든지 이렇게 하죠. 대신에 이제 밖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코치를 하고 언론에서 쏴주고. 그럼 국민들은 또 그런가 보다 그래요. 내막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 학교 아니면 저 재단 속이 구려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는가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장악하는 쪽에는 목적은 저 시커먼 데 따로 있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렇게 밖으로는 안 하고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공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와요. 말하자면 물결이 파도가 밀려들듯이. 그러니까 정말 한쪽의 말대로 공정 언론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체 언론이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공정 언론이면 돼요. 중립적으로 공정 언론이면.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 딱 기울여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언론이 막 한포 사경을 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뒤흔들어서 엎어서 바꿔서 마음대로 구성해도 국민들이 알 도리 있습니까? 그래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개혁한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군대를 그런 식으로